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한 VIP 미녀 승무원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세계 각국에서 받은 구애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 미녀랑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누구인지는 차마 밝힐 수 없지만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헐리우드 톱스타 유명한 스포츠 선수, 심지어 중동의 석유 재벌까지 이런 화려한 스펙의 남자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그런데 믿으시겠어요? 이 모든 남자들을 다 거절하고 평범한 한국 소방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쟤 미쳤나봐. 다시 생각해봐. 심지어 5살이나 어린 남자를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민수라는 한국 남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단숨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일본 옆에 조그만 나라에서 뭐가 있겠어 하며 한국행을 싫어하던 그녀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타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톱모델로 활동하다가 항공사 승무원이 되었죠. 174cm 키의 금발, 청록색 눈을 가진 제가 러시아 미스 월드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외모 때문에 평생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아름답다라고만 했거든요. 제 생각이나 마음보다는 겉모습만 보는 거죠. 특히 남자들은 더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UAE의 석유그룹 회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12조 원 상당의 개인 섬과 요트를 선물로 주겠다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엘리자베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야. 내 곁에 있어주면 모든 걸 주겠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보석이라고요? 저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는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지, 슬플 때 어떤 위로를 원하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남자들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겠지. 내 외모만 보고 접근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할까 의문이 들었죠. 2024년 5월, 저는 한국 노선에 배정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기대하지 않았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에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비행 업무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동료 승무원들도 비슷했어요. 한국, 거기 김치랑 케이팝 말고 뭐가 유명해? 이런 식으로 말했죠.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업무상 가야 하는 목적지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그냥 작은 동양 국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는 좀 발달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별로겠지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깁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에서 평생 찾던 진짜 남자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12조 원짜리 재벌이 아니라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22살 소방관을 말이죠.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2024년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을 나서는데 갑자기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만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는 말없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머니 어깨 밑에 깔아드리더니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따뜻했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하면서도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계속 말을 걸었죠. 금방 구급차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진부터 찍거든요. SNS에 올리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도움을 준 거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가족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병원에서 그가 할머니 보호자에게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라고 위로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공항 인근 소방서에서 일하는 강민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22살의 소방대원이었죠. 그날 비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도운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UAE 재벌이 저에게 섬을 선물하겠다고 했을 때보다 훨씬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씨에 감동받았거든요. 돈도 명예도 아닌 그냥 순수한 선량함에 마음이 움직인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청년을 키워낸 건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핑계를 만들었어요. 공항에서 도움받은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셔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했죠. 소방서에 들어서니 민수가 동료들과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도 밝게 웃었습니다. 그때 공항에서 뵌 분이시네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정말 신기했던 건 민수가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거였어요. 엘리자베타 씨, 맞죠? 러시아어를 배운 적이 없다면서도 말이에요. 어떻게 제 이름을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러시아 이름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궁금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서 제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알아보려 노력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수는 저를 근처 전통찻집으로 데려갔어요. 한국 전통차를 한번 드셔보세요라면서 말이죠. 찻집 할머니가 민수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 왔네.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구야? 할머니, 러시아에서 오신 엘리자베타 씨예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어머나, 러시아에서 왔다고. 우리 민수가 외국 친구도 사귀는구나.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착한 아이지.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얘기는 왜 하세요? 차를 마시면서 민수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불 속에 뛰어드는 일보다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깊은 말이었습니다. 22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소방관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누군가를 구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런 소년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구나.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강한 남자의 기준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강한 남자라고 하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떠올렸는데 진짜 강함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민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민수는 소방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소방관이 된 거였죠. 어느 날 민수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작은 원룸이었거든요. UAE 재벌의 저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집은 따뜻했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나, 우리 민수가 이런 예쁜 친구를 사귀다니.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한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비싼 재료는 아니었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어요. 민수는 언제부터 소방관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파트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 아저씨가 우리 집 고양이까지 구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민수가 나도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했지.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 어떻게 해요? 불길 속에서 할머니를 구한 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이 더 좋아졌죠. 민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허세나 과장이 전혀 없는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공채에 합격했어요. 고시원에서 살면서 말이에요.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시장에 들렀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반찬가게 할머니가 민수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민수, 어제 새벽에도 시장 청소하고 갔지? 할머니,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보여서요. 할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는 인천의 보물이에요. 새벽마다 몰래 시장 쓰레기 줍는 거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줄 알지만 다 알고 있어. 민수는 정말 부끄러워했어요.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동네에서 누가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구나. 가식이나 계산이 전혀 없는 진짜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돈 많은 재벌들은 저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약속했지만 민수는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진심이었어요. 러시아에도 이런 청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시장을 걷던 어느 오후의 일입니다.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5살 정도 된 아이가 혼자서 울고 있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았죠.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민수는 바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민수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거예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거죠. 괜찮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엄마 어디 갔어?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안 보여요. 그래. 그럼 아저씨랑 같이 엄마 찾을까? 엄마 이름이 뭐야? 민수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장 상인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 청년 참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먼저거든. 우리 시장 전기 배선 고장 났을 때도 자기 돈으로 고쳐줬어. 정말요? 그럼 전기 기술자 부르면 돈 많이 드는데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고쳤지. 우리가 고마워하니까 부끄러워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도 이런 청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 말이죠. 결국 아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정말 담담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타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소방관이라고 하면 위험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엘리자베타 씨는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때 민수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은 나라의 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보물이나 장식품으로 본 남자들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민수는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
내가 평생 찾던 진짜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사람을 키워낸 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수와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날따라 민수가 야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소방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거였어요. 아파트 화재였는데 5층에 할머니 한 분이 갇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뒤따라가서 현장을 봤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불꽃이 치솟는 아파트 앞에서 민수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5층 502호에 70대 할머니가 갇혀 계십니다. 상황 브리핑을 듣는 민수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 또렷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는 산소통을 메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다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층 창문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를 안고 있었어요. 사다리차가 접근해서 할머니를 구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민수는 구조가 끝난 후에도 다른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하러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먼저였던 거죠. 구조된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민수는 자신이 불 속에 들어갔던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할머니가 괜찮은지만 계속 걱정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도 후회 없겠다고요. 타인의 생명을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화재 진압이 끝나고 민수를 기다리는 동안 소방서 선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신입인데도 가장 먼저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겠죠.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 몸 돌보는 건 나중이에요. 소방차가 아니라 민수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눈빛이었어요. 이런 남자가 한국에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항공사 스케줄상 한 달 이상 한국에 머물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밤, 민수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달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한강이 아니라 민수만 보고 있었어요. 엘리자베타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뭔가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민수가 말했어요. 저는 가진 게 정말 없어요. 소방관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집도 작고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고. 저는 민수가 뭘 말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나 같은 소방관이 당신 같은 세계적인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수한 청년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민수 씨. 네. 너무 늦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거절하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이미 당신에게 반했거든요. 당신의 국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반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뭘요? 눈물이 맺힌 채로 저는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건 러시아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당신이요. 그날 밤 한강에서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요. 민수 같은 사람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요. 러시아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항공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죠.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설마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거야?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가장 어려운 건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죠. 엘리자베타, 내가 미쳤냐? UAE 재벌이 12조 원을 제안했는데 한국의 소방관이라고. 아버지,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도 걱정하셨습니다. 딸아,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어. 현실을 생각해봐.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UAE 재벌이 뒤늦게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엘리자베타, 다시 한번 생각해봐. 15조까지 올려줄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진심 없는 사랑은 필요 없어요. 2025년 3월,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비자가 아니라 결혼 이민을 위한 비자였어요. 민수는 인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민수는 더 성숙해 보였어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나 비싼 반지는 없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인천시 공익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방학교 후원 자선 모델로도 변신했어요. 소방관들의 어려운 근무 환경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2개의 언어보다 중요한 진심을 가르칠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12조 원을 포기하고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진짜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시장을 걸을 때마다 할머니들이 말씀하세요.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남 걱정이 먼저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이 말이에요. 한국이 이런 사람을 키워낸 나라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엘리자베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2조 원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소방관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세계 최고 미녀의 인생을 바꿨죠.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해외 반응 이야기 함께해요.